저희 책에는 파트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파트 지금 여기 머물러 있게 해주는 만다라 컬러링에서 도안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이 도안도요,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도구도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색연필, 사인펜, 네임펜, 어떤 것은 연필 하나밖에 없다.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거 굳이 애써 막 도구를 찾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것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게 색연필이라서 제가 색연필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 시작할 때 1단계는 심호흡을 하세요. 2단계 내가 어떤 것들에 괴롭고 힘든 거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즐겁고 기쁜 거, 내 삶에 위안이 되는 거, 나를 평온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에서 출발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언제 평안하지 잘 모르겠어요. 난 나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 무겁게 멀리 가지 마세요. 가볍게 가까운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 뭐 먹지? 하는 것처럼 나 뭐 좋아하지? 난 어떤 과일 좋아하지? 어떤 것이 재밌지? 이렇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 과일의 색깔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즐거운 게 뭘까? 이런 것에서 출발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색은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내가 한 가지 선택한 색깔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 하나를 다 완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딸기를 떠올렸어요.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뭐지? 이 계절에 가장 좋은 게 뭐지? 최근에 먹었던 딸기가 생각이 나서 빨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너무 멀리, 너무 어렵게 출발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하시면 돼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왜? 저는 딸기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 빛 에너지라는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딸기로 시작했잖아요. 딸기를 생각하는 빨강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채색하면서 빛, 에너지 막 이런 것들,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작품에 담아봤습니다. 이 작품 칠할 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에 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이 작품을 담았거든요. 아까 채색하실 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잘 보시면 제가 처음에 빨강을 들어서 빨강을 칠하고 싶은 곳에 칠했어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작품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색을 바꿔가면서 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빨간색을 원하는 자리, 넣고 싶은 자리에 빨간색을 바꾸지 않고 빨간색을 넣고 싶은 자리를 먼저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색을 칠하고 싶은 곳에 칠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래야지, 이 한 부분을 먼저 완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이걸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걸 완성해야 돼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하나 하던 일들이 어느새 작품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해서 시작하느냐, 차곡차곡 챙겨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대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요. 또 하나는 칠할 때 보시면은 여기 잎을 칠할 때 제가 막 한가득 채우는 것도 보셨죠? 한 칸 한 칸을 다 다른 색으로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아이들과 수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이거 하나를 완성하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완성해야지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업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되게 똑똑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한 가지 색깔로 되게 많은 면을 칠해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은 한 가지 색으로 이 전체를 다 칠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여기도 해야지,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많이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좀 사라지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자기 나름의 문제 해결로 한 가지 색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아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왜 이걸 선택했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시간이 힘들구나를 우리가 알아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작품을 완성해야지, 멋있게 해야지, 하나하나 채워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시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거우시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좀 더 맞추시고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딱 이렇게 접지 마시고 다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할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 지금 이렇구나. 처음에 심호흡으로 시작하셨듯이 작품이 완성되면 제목을 붙이고 내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마무리하시고 심호흡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때는 반드시 나는 이걸 이런 마음으로 했어. 내 작품엔 이런 제목이 있어. 이건 어떠해? 라고 서로 나누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작품을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도안인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절대 똑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창의적입니다.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성된 것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아름답지 않으신 걸까요? 길가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난 이걸 참 잘해 라고 하지만 딴 사람은 네가 뭘 잘해? 친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못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나는 정말 잘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 안의 가능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나은 것으로 도약하자고 하는 나,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거창하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알아줄 때, 나의 미를 발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고 내가 평온할 수 있기를 의지를 일으키시기 부탁드립니다. 늘 내가 어떠한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의지를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그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